박사님하고 조성열 박사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량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조성열 박사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보면 좀 몰라서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북한이 지금 평화 협정안을 지금 현재 주장 평화 협정안을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브랜드 박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 현재 대처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안 저걸 우리가 프론트 로딩 할 수 있습니까? 그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안을 평화협정 하자는 저것을 우리가 그랜드 박앤할 때 프론트 로딩 할 수 있습니까? 국제회담에 의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홍원영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중권 프로젝트, 백곡 프로젝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어떤 조건에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한중권 프로젝트, 백곡 프로젝트 정말 이게 한다면 MB 정부의 기념탑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하기 시간이 좀 없으니까 한 세 분 정도 받고 일괄해서 대답하는 거라고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은 이걸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갈 테니까 다음 하실 분들 좀 세우든지 끄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모아서 대답하고 질문 안 해서 하시면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국민주의는 제가 행동 관련 단체나 국가들을 찾아가고 우리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이 간단하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화폐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체제를 우선하는 북한이 당국의 입장에서 속셈과 노력으로 멸격거래할 때 화폐 개혁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돈 가진 자, 신흥 돈주, 이른바 신흥 부자와 상인에 대한 타격은 과연 전체 국민의 몇 프로나 될 것인가. 흔히들 5%에서 5% 미만이라고 하는데 다수의 일반 북한 주민들, 이른바 빈곤층에 있는 이런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화폐 개혁을 당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구당 10만 원씩의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데 네 가족인 경우에는 30만 원. 북한의 전체 주민들이 과연 30만 원 이상의 화폐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병훈 박사님 이야기하실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은 경제교수 조봉래입니다. 저는 김병렬 교수님한테 한 수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76페이지에 보면 이 동맹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미 동맹 관계하고 북중 동맹 관계에서의 지금의 한반도 문제가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미 동맹하고 북중 동맹의 싸움 관계에서 결국 남북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남북 동맹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깨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쉽게 말해서 북중 동맹, 한미 동맹, 남북 동맹 간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좀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대답하시고요. 예, 우선 제 발제문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플루토늄을 PT라고 하는데 PT가 아마 백금인데 그걸 제가 잘못 써가지고 PU로 바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이제 줄이 넘어가서 다 고치다가 갑자기 급해서 줄이 말아서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이 브랜드 박앤을 할 때 평화협정 문제하고 대타협이 일괄하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오늘 조선일보 라포드 칼럼을 보면은 브랜드 박앤은 오래되다 했는데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아까 앞에 얘기하시면서 다른 발제자분께서 대통령께서 국정신년 연설할 때 그랜드 바겐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다 했는데 사실은 통일부 2010년 핵심 과제가 그랜드 바겐입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 뜻하고 통일부가 다를지 모르겠죠. 어쨌든 통일부는 일단 그랜드 바겐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에서는 평화협정이나 이런 거하고 교환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경제적인 분야, 비핵개방 3차원의 연장선에 나와서 그 부분, 5대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설사 적어도 현재는 없더라도 저는 평화협정의 문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제가 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화협정을 해결하려면 NLL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평화협정을 돕고 이렇게 꺼려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NLL 문제나 유엔사 문제가 해결이 쉽지도 않고 또 작년 11월 10일 날 대청회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명한 장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화협정 문제를 끄집어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쪽에 이제 말려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핵심적 비핵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경제적 지원 이 부분이지 평화협정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이주홍 교수님이 안중근 백범 프로젝트 좋은데 이명박 정부에 하면 좋은데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핵 문제에 함몰하고 있는 한 통일 문제는 안 풀린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안 풀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100년 과제인 통일 문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19세기적 과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핵만 보지 말고 좀 복합적으로 보자. 그래서 아까 그 5가지 어젠다를 동시에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과 능력과 의지 이 3차원에서 우리가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 환경이라는 거는 국제환경과 북한인데 미국과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그 부분이 약화됐기 때문에 잘 복원하는 건 좋은데 중국과의 관계도 잘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북한하고도 관계를 잘 만드는 노력이 해야 된다. 그건 뭐냐? 14선언하고 6.15 공동선언을 보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북한의 현존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한 것이지 그거를 그냥 저작거리 사람들 같이 그냥 매도하면은 이건 역사가 진전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능력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국민들의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인권 개선도 있어야 되고 북한은 특히 당 규약의 개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청와대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가전략 짜는 그곳에서 좀 복합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의지 문제인데 우리 정부도 정권 창출 또는 야권은 정권 타환 이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는 좀 쓰지 않으려고 하는 자제하는 노력 이래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안중근 프로젝트와 핵심 프로젝트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인데 그럼 이 문제를 그런 방향을 놓고 노력하면은 저는 풀어낼 수 있다. 남들이 못한 거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방향을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지금 예, 제가 먼저